네. 202페이지 1-3번을 보시면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인데요. 보통 증명은 좌변이 우변됨을 보이거나 우변이 좌변됨을 보이면 됩니다. 두 번째 걸 해줄게요. 그게 더 어려운 거니까. 202쪽에 1-3번 문제에 두 번째가 뭐냐면 NPR 값이 n-1PR과 R 곱하기 n-1 PR-1과 같음을 보이는 증명입니다. 이것을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쓴 거를 NPR이라고 하는 것은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걔네들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렴에 이해 가요?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7명이 있어. 7명 중에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그쵸? 그게 7P4예요. 뭐라고요?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경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7명 중에 4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할 때 특정한 인원, 예를 들어서 F라고 불러볼게요. 프랭크. 그 경우에는 첫 번째 프랭크가 있는 경우와 두 번째 프랭크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센 뒤 이거 두 개를 덧셈한 건 저거랑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프랭크가 없는 경우 7명 중에 4명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건데요. 그 중에 프랭크가 없어요. 그 얘기는 마치 얘 없이 6명 중에 4명 뽑아서 일렬로 세우면 돼요. 쟤는 죽었어요. 이해가요? 이 경우가 몇 가지예요? 6P4죠. 이해가요? 그 다음 프랭크가 있는 경우예요. 프랭크 부활했어요. 무빙 드라마 보면 프랭크 부활해요. 뭐라는 거야? 프랭크가 부활했어요. 그 프랭크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쵸? 그럼 프랭크가 대체 몇 등이에요? 1등이에요? 2등이에요? 3등이에요? 4등이에요? 그 자리는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일단 뽑힐 건데. 그럼 일단 나머지 6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겠죠, 일단. 그쵸? 프랭크가 하나 들어갈 거니까 어차피, 그쵸? 이해가요? 프랭크가 몇 등짜리 들어갈 건데 1등, 2등, 3등, 4등. 그걸 정하는 방법이 4가지. 이해가요? 프랭크가 1, 2, 3, 4등 중에 하나에 들어간 뒤 어차피 뽑을 거니까 나머지 3자리 이것도 나름 구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등, 2등, 4등 이런 식으로 6명 중에 나머지 3명을 뽑아서 1등, 2등, 4등에 배열하면 돼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6P4에다가요 4 곱하기 6P3 이렇게 더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쵸? 그걸 일반화시킨 버전입니다. 저게. 뭐 굳이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경우의 수를 셀 때 누구가 있는 경우, 누구가 없는 경우, 누구가 있을 때 누가 어디에 있는 경우, 뭐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쓸 거라서 요것의 이제 약간 일반 버전이 얘인 거죠. 이해가요? 자, 이제 순열 그 취지에 맞게 몇 명 중에 몇 명 뽑아 일렬로 세우기라는 걸로 이걸 해석을 시켰어요. 여러분한테 일단. 증명은 좌변이 우변됨을 보이거나 우변이 좌변됨을 보인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보통 우변이 좌변됨을 보여요. 왜냐면 좌변을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변을 정리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어요. 다시 할게요. 증명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 우변의 값이 뭐냐면요. n-1pr 플러스 r 곱하기에 n-1pr-1이에요. 그쵸?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냥 딱 똑같이. 근데요. 우리는 이 퍼뮤테이션, 순열을 팩토리얼로 쓰는 걸 배웠어요. 다시 npr을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요. 일단 요거 n 팩토리얼 앞에 있는 것이 분자 팩토리얼 되는 거고요. 분모에는 요 앞에서 뒤에 거 뺀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그러면 각각 이 퍼뮤테이션 순열과 이 순열, 이 두 개를 각각 팩토리얼로 쓸 수 있겠죠? 얘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은 분자는 n-1 팩토리얼, 분모는 뺀다 그랬으니까 n 빼기 r 빼기 1 팩토리얼 이렇게 쓸까요? 인 거고요. 플러스 r 곱하기 얘도 마찬가지인 게 분자는 n-1 팩토리얼, 분모는 빼니까 n 빼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이해 갔나요? 주인식은 일단 다음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팩토리얼 대한 얘기 잠깐 했었죠. 지금은 통분을 해야 돼요. 분수의 덧셈인데 분모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4팩분의 1과 3팩분의 1을 통분한다? 작은 쪽에 큰 숫자 4씩 곱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분모 문제에 4씩 곱하자. 그럼 이게 뭐가 되죠? 이게 4팩토리얼이 돼요. 그렇죠?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4로 곱하는 거 4팩. 그럼 결국 이 두 개가 4팩으로 통분이 됩니다. 두 개가 그렇죠? 앞에는 1이고 뒤에는 4라서 4팩분의 5구나 이렇게 통분할 쓸 수 있거든요. 분수의 덧셈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작은 쪽에다가 하나 차이죠? 잘 보세요. n 빼기 r과 n 빼기 r에서 이 하나 더 뺀 거. 이게 더 작죠? 작은 쪽에다가 요 큰 숫자만큼 만들기 위해 n 빼기 r 하나씩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앞에 있는 이 분수식에다가 통분을 위해서 n 빼기 r씩 곱해줘요. 이렇게 분모도 n 빼기 r, 분자도 n 빼기 r 이렇게 곱해줘요. 그럼 이 두 식이 둘 다 분모가 똑같이 n 빼기 r팩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가죠? 왼쪽, 오른쪽 둘 다 잘 보시면은 n 빼기 1 팩토리얼이 약간 공통 인수 같은 거예요. 그쵸? 분자에 똑같이 있으니까. 요거를 빼내고 나머지만 쓰면요. 앞에는 n 빼기 r이, 뒤에는 플러스 r이 남습니다. 그쵸? 이 플러스 r, 마이너스 r은 지워지겠죠? 그러면 여기 n에다가 이거 곱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분자가 또 뭐가 돼요? n 팩토리얼이 돼요. 이렇게. 분모는 n 빼기 r 팩토리얼이고. 따라서 이게 뭐예요? npr 값. 즉, 좌변의 값이 됐죠. 따라서 우변을 정리하면 좌변이 되므로 좌변과 우변은 같은 거다라고 증명이 됩니다. 난리 났네요. 바깥에 또 뭔 일이 터졌나 봐요. 요즘은 아프면 안 되는데.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목표는 204쪽부터 시작하여 순열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추석 전까지 이거 책 다 끝내야 되거든요. 물론 미비된 게 조금 있겠죠. 그럼 그거는 뭐 시험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남은 시간 조금 있을 때 그때 하던 가면 되겠죠. 괜찮아요? 할만해요? 저번에 본 첫 번째 테스트 성적으로 너무 자만하거나 혹은 너무 기죽지 마세요. 이제 겨우 한 시험 봤을 뿐이잖아요. 다음 주도 볼 겁니다. 그 다음 주도 볼 거고요. 추석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중간고사를 볼게요. 204조. 요것도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죠. 이웃할 때 순열. 여자 4명과 편의상 여1부터 여4라고 부를게요. 남자 3명을 마찬가지로 남1부터 남3으로 부를게요. 일렬로 세울 때 여자 4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거 많이 해봤죠? 그쵸? 요 여자 4명이 이렇게 한 사람처럼 취급하라 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웃한다라는 개념이 나올 때는요. 그 이웃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묶음 취급하죠. 그냥 묶어서 그냥 한 사람처럼 취급하죠. 덩어리라고 부를까요? 차라리? 덩어리. 말 그대로예요. 그냥 이게 묶어놓은 한 덩어리. 덩어리 하나와 사람 셋. 총 4개를 세운다라는 의미죠. 그쵸? 이 넷을 일렬로 세우는 건 4팩토리얼일 거고 대신에 요 덩어리, 즉 이 한 사람처럼 취급한 이 여자라는 이 한 덩어리 안에서 이 4명끼리도 서로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몇 가지다 하면 그건 역시 4팩토리얼일 거예요. 4명이 일렬로 서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쵸?
이게 각각 무슨 의미인지 알죠? 첫 번째 사팩은 뭐의 의미다? 얘를 한 덩어리 취급하고 하나, 둘, 셋, 네 명 아니냐 해서 네 명이라서 사팩토리얼이고, 두 번째 사팩토리얼은 뭐야? 이 이웃하는 이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또 사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해 가죠? 왜냐면 이거는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중학교 때. 그쵸? 배웠어 안 배웠어? 정답은 뭐 거기 써 있으니까 뭐 넘어갈게요. 그쵸? 3번은 어렵지 않아요. 했던 거라서 밑에 풀라고 하면 또 잘 풀 겁니다. 근데 이 4번은 했던 게 아니거든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죠. 반대로. 아까랑 똑같은데 왜 얘는 남자를 먼저 썼어도? 아까 여자를 먼저 썼더니만? 웃기네. 자, 어쨌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남자 3명, 아까 했던 편의상 남일, 남3이라 부를게요. 과 여자 4명, 마찬가지 여1부터 여4라고 부를게요. 를 일렬로 세울 건데요. 첫 번째,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을 구하래요.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를 세는 걸 배웠으니까, 그러면 전체의 경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네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착각이죠. 왜요? 이거를 전체의 경우에서 남자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은 답이 나오겠네 하고 보면 이거 틀려요. 왜요? 여기에는 남자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잖아요. 그쵸? 이렇게 빼면요, 남자 2명만 이웃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2명만 이웃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시면 안 됩니다. 셀 거면은 이걸 추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 2명만 이웃하는 경우. 이걸 따로 세야 돼요. 근데 이게 세기 어려워요. 이거 세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셉니까? 아이디어를 배우는 거니까. 이건요, 기본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여자 4명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 맨 앞과 맨 뒤를 포함하여, 좀 더 이쪽에 체크할 걸. 맨 앞과 맨 뒤를 포함하여 이 사이마다 남자를 넣어요. 그러면 남자들끼리 저절로 이웃하지 않아요. 이해가요? 이 아이디어가. 경우의 수 파트는 글을 쓸 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다, 다시 할게요. 경우의 수 파트 수업할 때는요, 내가 많은 글을 쓰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많은 말을 할 겁니다. 말을 잘 듣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니들 졸고 있으면 내가 깨워주고 이거 저거 해주고 하고 있죠. 여러분이 나한테 평생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내년 수학쌤 누구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내년에 학교 수학쌤 누구 만날지, 학원 수학쌤 누가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년에 할아버지 쌤 만나가지고 얘들아 이거 한번 볼까?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그때 가서 폭망하려고 그러면 잘 하라고 연습하라니까요. 잘 알아서. 지금 이 단어는 내가 글을 쓰는 것보다는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둬야겠죠. 듣는 걸로 잘 모르겠으면 적어놓던가 잘 하세요. 일단 아이디어 이해 갔어요? 남자끼리는 붙어 앉지 마. 그거 어떻게 해? 여자들을 먼저 배치하고 사이와 앞뒤에 남자를 껴넣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붙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여자들 4명을 일렬로 먼저 나열시킨다. 그게 몇 가지죠? 4팩토리얼일 거예요. 이해 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5자리예요. 그쵸? 여자가 4명이라서 앞뒤 포함
사이라는 공간은 총 5종류가 있는 겁니다. 5개의 공간에 남자 1, 2, 3를 이렇게 넣으면 돼요. 남자 1한테 너 어디 앉을래? 남자 2한테 너 어디 앉을래? 너 어디 앉을래? 이게 뭐겠어? 이거 OP3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면 학생들이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가급적이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이거 이해 가죠? 남자 1번한테 너 어디 앉을 거야? 골라. 남자 2번한테 넌 어디 앉을 거야? 골라. 3번한테 너 어디 앉을 거야? 골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 정답은 이만큼입니다.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계산 생략. 설마 계산을 못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그런 머리 꽃다발은 없겠죠? 이해 갔나요? 아이디어를 잘 베껴놔야 돼요. 2번은요. 이번에는 남자가 몇 명 늘었네?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세울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교대로 세운대요. 이렇게 붙어 앉고 떨어져 앉고 하니까 시끄럽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니들. 남녀 이렇게 앉혀라.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지금은 동수죠? 동수야가 아니라 동수죠? 무슨 말 이해 가죠? 4명 같잖아요. 그쵸? 동수일 때는 뭐가 달라요? 그렇죠. 남자가 먼저 서는지 여자가 먼저 서는지 둘 다 가능해요. 이해 가죠? 만약에 남자가 5명이면요. 남자가 무조건 앞에 서야 돼요. 그렇죠? 지금처럼 남자가 3명이면요. 이때 여자가 앞에 서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한 명 더 많을 때 그 많은 사람이 먼저 서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여순 아니겠어? 그렇지? 그래야 남녀가 교대로 쓰죠. 이해 가요? 이게 이렇게 동수가 아닐 때는 많은 숫자가 먼저 서야 되지만 지금처럼 동수일 때는 어떻다? 이게 남녀 순으로 쓸 수도 있지만 남녀 이 순서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여남 이 순서도 가능하지 않냐고요. 내 말은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남녀 순으로 쓰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할 때 일단 남자가 1, 3, 5, 7에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4명 중에 야 얘네들 순서대로 서 하면 되겠죠? 4팩토리얼. 이해 가요? 여자들은 2, 4, 6, 8에 들어가요. 여자도 마찬가지 4팩토리얼이죠. 근데 연함순으로 서도 똑같지 않아요? 1, 3, 5, 7은 여자 자리, 2, 4, 6, 8은 남자 자리인데 그쵸? 이거 똑같이 나올 거야.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여기에 2만 더 곱하면 될 거예요. 이해 가요? 이 경우의 수 파트는 보다시피 식 자체는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뭐 진짜 나중에 어려운 문제 가면 식도 길어지는 경우가 물론 있긴 한데 지금 요거 푸는 동안은 식이 겁나 짧아요. 그래서 생각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기가 정말 공부하기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필수 5번. 이게 문제집마다 참 그러네요. 어떤 문제집에서는 스페셜이란 단어를 쓰고 하는데 요 문제집은 비상이란 단어를 쓰네. 자기네 출판사 홍보하려고 비상이란 단어를 썼나 봐요. 필수제 5번. 비상이라는 영어 철자는 6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어떤 철자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중복되는 것도 나옵니다. 지금은 중복되지 않아요. 서로 다른 6개의 철자인 거죠. 얘 6개의 철자를 일렬로 나눌 때 첫 번째 그러니까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V가 맨 처음에 오고요. G가 맨 마지막에 오도록 그러니까 V로 시작해서 G로 끝나는 이런 영어 단어 철자 실제 사전에 있는 거 말고요. 그냥 무작위로 배열하는 걸 뜻해요. 이렇게 되는 게 몇 개인지 구하시오예요. 되게 쉽죠? 왜냐면 2개의 철자는 이미 자리를 찾은 거거든요. 1등과 6등 자리에. 그쵸? 따라서 남은 4개의 철자 ISAN을 남은 4개의 자리에 하나씩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죠? 마치 2등, 3등, 4등, 5등이라고 어쨌든 이것도 구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순열이죠. 서로 다른 4개의 철자 ISAN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만큼 쓰면 돼요. 나머지 V와 G는 어차피 자리가 정해졌으므로 따라서 몇 가지 하면은 4팩토리얼 나올 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두 번째, 이번에는요. V와 G 사이에 문자가 두 개만 와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V 땡땡 G처럼 V와 G 사이에는 이렇게 두 개의 철자가 들어올 수 있게. 나머지 두 개의 철자는 뭐 뒤에 와도 좋고 앞에 가도 좋고 앞뒤 하나씩 분배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요런 게 몇 개인지 구하시오인데 요거 좀 조심해야 될 게 V와 G 사이에 두 개가 있으라고 그랬죠? 그게 꼭 VG 순일 수는 없어요. 그쵸? GV 순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순서가. 그쵸? 이해 가죠? V와 G 사이에 두 개의 철자가 난리 났어요. 바깥은. V와 G 사이에 두 개의 철자가 오도록 하는 경우를 구하시오. 근데 그게 VG 순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당연히 GV 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웃하는 경우랑 비슷해요. 이렇게를 마치 하나로 취급하는 거고요. 남은 두 개의 철자, 그럼 모르지 그건 누가 될지. 남은 두 개의 철자를 뭐 아까 여자 이렇게 한 덩어리와 남자 원투 이렇게 하듯이 이 넷을 하나로 보고 하나의 문자로 보고 이것과 남은 두 개를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겁니다. 일단 여기 들어갈 두 명도 필요해요. 그쵸? 들어갈 두 명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치 여기 뭐 VIP 원자리, VIP 투자리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치? 남은 네 개의 철자 중에서 어떻게 두 개를 뽑아 그거를 일렬로 나누면 돼요. 이해가요? 이게 바로 4P2예요. 어렵나요? 그냥 4 곱하기 3이라고 하면 좀 이해 갈까요?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네 개의 글자 중에 첫 번째 하나 뽑아가지고 첫 번째 여기 VIP 원자리 해놓고 또 하나 글자 뽑아서 그 다음은 VIP 투자리도 놓고 이렇게 놓겠다는 거죠. 이렇게 두 자리에.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4 곱하기 3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개의 글자처럼 취급하면요. 마치 하나의 글자와 남은 두 글자,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게 뭐야 이게? 3팩토리얼이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거는 구할 수 있지만 요것도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이. 저거랑 똑같지 않을까? 단지 V와 G 요 둘만 순서가 바뀌었을 뿐. 그쵸? 따라서 이게 요거만큼이고 얘도 똑같기 때문에 전체 정답은 여기에 뭐 하면 돼요? 다시 2를 이렇게 곱해야겠죠. 뭐 여기 동네가 터가 안 좋은 건가? 귀신이 나나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야, 이걸 뭐 어떻게 필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니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 언제까지 친절하게 해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선생님이 떠병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이제 속도를 올릴 겁니다, 점점. 여러분 중간고사 끝나면요, 속도가 엄청 빨라져야 될 거예요. 2학기 거 파트가 좀 많아요, 어렵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앞으로 점점 더 빨라져. 지금은 되게 여유 있게 천천히 나간 거야, 사실. 세 번째,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야 된대요. 이 적어도란 표현, 이게 참 대놓고 주는 힌트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적어도란 글자 나오면은 대놓고 힌트 주는 거예요. 적어도 뭐라고? 한쪽 끝에 모음. 단순하게 저거를 모음과 자음으로만 구별한다면 자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자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모음으로 시작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고 모음으로 시작해서 모음으로 끝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 건 이해 가죠? 그쵸?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맨 첫 글자가 자음이야 모음이야? 맨 마지막 글자, 여섯 번째 글자가 자음이야 모음이야? 그거만 놓고 본다면 총 네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그쵸?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앞뒤, 뒤, 앞, 뒤, 뒤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네 가지 중에. 이 중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즉 한쪽 끝에 모음이 있는 게 얘랑 얘예요. 이 세 개를 지칭하는 말이 얘죠. 적어도, at least, 최소한 하나 이상, 그쵸? 한쪽 끝에, 한쪽 이상 끝에 모음이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한쪽만 모음이 와도 되고 둘 다 모음이 와도 돼요.
이 세 개가 각각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예요 세는 건 되게 귀찮아서 뭐 하겠다는 거죠? 전체를 세서 이 자음만 오는 경우를 빼자. 그렇죠?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여사건이라 불러요. 여사건. 좀 어려운 말로 여사건. 나중에 집합 배우면 이해 갈 거예요. 여사건이라 부를 건데요. 집합이 아니라 확률 같은 게 아니야 이거. 얘의 정반대되는 경우. 즉 적어도 그래 그냥 쓰자. 모든 양 끝에 누가 온다? 자음이 온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만 세서 전체에서 뺀다. 전체는 쉽죠? 전체는 모음 자음을 구별하지 않은 저 6글자를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몇 가지? 전체는 6팩토리얼이에요. 이해 가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720입니다. 여기서 둘 다 자음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 글자의 자음은 V, S, N, G 4개죠. 모음이 I와 A잖아요. 그쵸? 그럼 자음 중에 어떤 자음이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자음이 6등 자리를 차지할까를 정해야 돼요. 마치 4개 중에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쓰는 방법. 4개 중에 2개를 뽑아 너는 1등, 너는 6등을 정하는 거. 이게 뭐예요? 4P2죠. 어렵게 써서 그렇지만 실제로 그냥 4 곱하기 3이죠. 그쵸? 첫 번째 자음을 뽑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두 번째 자음을 뽑아 여섯 번째 자리에 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남은 글자가 총 4개가 남을 거예요. 그쵸? 모음 2개와 자음 2개. 그 4개를 아무렇게나 배열한다 해서 4팩토리얼.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쓰니까 그리고 어차피 계산하려면 풀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풀어서 계산하세요. 이렇게 그냥. 따라서 뭐 하면 돼요, 여러분은요? 6팩에서요. 저거 빼면 돼요. 4 곱하기 3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빼면 돼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계산은 어떻게 해요?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요? 4팩으로 묶어서? 5, 6, 30 남죠? 빼기 12. 그러면 18이네. 4팩 곱하기 18이네요. 24 곱하기 18 하면 되겠죠? 정답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의 6번. 오늘 순열을 끝내버리겠습니다. 필수의 6번. 이것도 해봤던 거죠? 0이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 좀 풀이가 좀 달라지죠. 그쵸? 0을 포함한 0, 1, 2, 3, 4라고 하는 5개의 뭐 숫자 카드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숫자에서 지금부터 3개의 숫자를 뽑을 거예요. 그걸로 3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첫 번째 3자리 자연수가 몇 개 있니? 개수 구하기. 두 번째 짝수는 몇 개가 있니? 이게 개수 구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내가 알고 있기로 중학교 책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 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죠? 맨 처음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그쵸? 첫 자리에는 뭐가 못 온다? 첫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세 자리 자연수니까 이제 100 단위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쵸? 111 이렇게. 그럼 100의 자리에는 0이 못 오는 거니까. 그쵸? 100의 자리에는 어떻다? 0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0을 제외시키고. 그쵸? 따라서 100의 자리에 쓸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하면은 4가지예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100의 자리에 4개 쓸 수 있는 거 배웠잖아, 니들.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야. 그치? 100의 자리는 1, 2, 3, 4 중에 하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써버렸기 때문에 10의 자리에는 어떻죠? 10의 자리에는 100의 자리에 쓴 숫자 하나를 제외시키지만 반대로 0이 부활되죠. 0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4가지 가능성이 생겨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요 4를 100의 자리에 썼다고 치면은
요 나머지 4개 중에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1의 자리를 구할 때는 마찬가지 10의 자리 하나 또 썼으니까 3개로 줄겠죠. 그렇죠? 이거를 굳이 수식으로 적고 싶다라고 하면요. 4 곱하기 4p이거든요. 이해가요? 이걸 굳이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4 곱하기 4p라고. 근데 굳이 내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억지로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쓰세요. 제발. 수년조합 공부한 애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써야 뭔가 멋있나 봐요. 쌈 싸먹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써요. 이해가요? 4 곱하기 4 곱하기 3 쓰시라고요. 제발. 말을 좀 들어요. 좀. 이해가죠? 이렇게 억지로 쓰지 마시고 그냥 4 곱하기 4 곱하기 3 아니야. 그치? 중학교 수학을 뭐 이렇게 낑낑대면서 풀어? 안 그래?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 답지나 이런 거 보면요. 죄다 귀여웁니다. 니들 이 생각을 해야 돼. 답지 만드는 사람은 학생 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 답지 만드는 사람이 학생들이 나의 답 설명을 보고 공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지 않는다고요. 그냥 답지는 해설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이 되게 무성의한 게 많아요. 굉장히 무성의한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해설이 굉장히 무성의한 게 많아.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하잖아, 해설지는. 그치? 그냥 간결하게 설명한다고 끝. 이해할 놈은 이해해 이렇게 말이지. 솔직히 여러분 해설지로 100% 이해가 가면은 못하러 학원을 다니고 못하러 과외를 받아요? 안 그래요? 해설지로만 봐도 다 이해가 가요? 못하러 그러면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합니까? 그냥 집에서 책만 열심히 보지. 그게 안 돼요, 그게.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해설지는 설명이 친절하지 않아. 여기 특히 경우의 수 보면은 죄다 이런 식입니다. 풀이가. 잘하는 친구들이 알아듣죠. 당연히 이게 뭐구나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친구는 못 알아듣어요. 이 책이 쉬워서 지금 여러분이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정말 박살 날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런다고요. 2번 짝수의 경우의 수. 이렇게 짝수가 나올 때는 케이스를 나눕니다. 첫 번째 1의 자리가 0인 경우, 두 번째 1의 자리가 2인 경우, 세 번째 1의 자리가 4인 경우 이렇게 말이죠. 짝수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1의 자리가 0, 2, 4, 6, 8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0 같은 경우가 또 특이하죠. 이미 0카드를 썼단 말이에요. 1의 자리에. 그렇죠? 그럼 100의 자리나 10의 자리는 이제 뭐 제한이 없잖아요.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따라서 0을 썼다고 치면은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고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입니다. 이해가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억지로 4P라고 쓰지 말라고요. 내 말은. 그냥 4 곱하기 3이라고 쓰세요. 보다시피.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은. 그치? 이해가죠? 두 번째 1의 자리에 2가 들어가는 경우는요. 그럼 2는 못 써요. 이제 썼으니까. 근데 반면에 100의 자리 이거는 원래 이제 이 뭐랄까 제한이 있는 것부터 원래 채우는 겁니다. 채울 때도 뭐 이런 요령이 여러분 좀 터득이 될 텐데 100의 자리만 유일하게 0을 못 써라는 제한이 있죠. 그래서 100의 자리를 먼저 처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그런 고민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부터 처리해버리면 여기 0을 썼나 안 썼나에 따라도 100의 자리가 또 달라지잖아. 그치? 그럼 처리할 때도 복잡해지죠. 그래서 처리가 좀 해야 될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 즉 100의 자리를 먼저 0을 어차피 못 쓸 테니 2도 이미 썼고 그럼 남은 숫자가 3개밖에 안 남았네 하고 100의 자리를 처리하고 나면은 이제 남은 거 채울 때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막 채우면 돼요. 그때 남은 숫자 막 채울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100의 자리도 썼고 1의 자리도 썼으니까 2개가 날라갔죠. 남은 숫자 3개니까 곱하기 3에서 9가지예요. 이해 가요? 얘도 동일할 거고요. 9가지. 이렇게 해서 요거 3개 더하면 되겠네요. 답은. 이해 가나요? 끝으로 사전식 배열. 이걸 은근히 잘 못해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수라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차이, 뭐 2개 차이로 실수하거나. 오늘 무슨 일 났나요? 응급실을 못 찾아서 난리인가 혹시? 응급실 문제인가요 혹시?
이번 추석 때 아프면 큰일 납니다. 그럼 병원 가려고 막 몇 시간씩 돌아야 돼요. 아프지 마세요. 7번을 보시면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철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문자열을 만들 거예요. 가장 첫 글자부터 가장 마지막까지를 어떻게 배열한다? 사전식으로 배열한대요. 여러분이 사전을 안 쓰는데 사전식 배열을 쓸 일이 있나 이거를?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언제 사전식 배열을 써? 쓴 적이 있나 이제 사전식 배열을? 사전이 어떻게 순서 나오는지는 알고 있겠지 다들. 배웠니 안 배웠니? 깜냥을 검색하려면 깜냥이면 쌍기역인데 그럼 감냥 뒤에 나오는 거야 아니면 쌍기역이라 맨 뒤에 있는 거야? 그건 알아? 네, 영어니까 영어로 할게요. 5개의 문자를 사전식 배열. 요즘 애들 사전식 배열이 뭐가 있을까? 카톡? 카톡에 내가 전화번호 친구 이름을 저장하면 친구 이름 가나다 순 어떠죠? 그쵸? 예. 카톡 같은 거나 뭐 사전식 배열이겠지 뭐 요즘에. 그럴 때 다음 문자열 B, D, A, E, C 이게 몇 번째 나올까 구하시오. 와. 두 번째 75번째로 나오는 건 어떤 문자열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1번은 B, D, A, E, C 이게 몇 번째냐? 2번은 75번째 문자열은 누구인가 구하시오. 이거는 몇 번째 문자열인지 구하시오. 반대로 75번째는 무슨 문자열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풀 때 기본 요령은 뭐다 하면요. 누적 개수를 세는 거예요. 누적 개수. 누적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누적? 쌓여있다라는 뜻이죠. 누적 강수량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누적, 쌓여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순서대로 쓰면은 A, B, C, D, E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글자인 건 이해 가요? 거기다 내가 1등 줄게요. first. 맨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은 E, D, C, B, A일 거예요. 이거 몇 번째게요? 5개의 글자를 임의로 나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총 12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20번째 숫자예요. 이렇게 할게요. 120쓰라고. 이해 가죠? 예, first랑 120쓰를 줬어요. 지금 현재 그쵸? 1등과 꼴등 줬는데 이런 거예요. A로 시작하는 글자가 몇 개 있을까? 그러니까 A 방금 얘기한 A, B, C, D, E부터 시작해서 A, B, 뭐 D, E, C니 뭐 A, D, C, B, E니 이렇게 A로 시작하는 글자를 다 나열하면은 몇 가지가 있느냐? 당연히 남은 4개의 철자를 배열하는 만큼 나오겠죠. 안 그래요? 총 4팩토리얼 즉 24가지 아니겠냐고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안 가요? 따라서 이런 거예요. A로 시작한 얘가 1등이면요. A로 시작하는 꼴등. 이제 뭐 여러분 못 찾아도 됩니다만 A로 시작하는 꼴등은 아마 B, C, D, E일 테니까 이거겠네요. 그렇죠? A, E, D, C, B일 거예요. 이게 A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 문자열인데 얘가 총 24개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24등이죠. 이해 가요? 따라서 B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가 25등인 거예요. 이해 가요? B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가 25등.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나온 게 총 몇 개야? 몇 개야? 몇 개야? 이런 식으로 앞서 나온 문자열이 총 몇 개인지 그 누적 개수를 세는 겁니다. 이해 가요? 지금 무슨 말인지 다시 할까요?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다고요? A 나머지 글자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만큼. 그러니까 B, C, D를 배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 아니야? 4, 3, 1. 그치? 마찬가지로 B로 시작하는 것도 그만큼 있을 건데 지금 바로 B가 나와버렸네? 그렇게 할게요. B로 시작해서 두 번째 글자가 A인 것이 몇 개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B, A 뒤에 3개의 철자를 막 나열하는 방법만큼 있을 거예요. 그쵸? 이게 몇 가지겠어? 이건 3팩토리얼 6가지예요. 이해 가요? 그 다음에 B, C로 시작해서
나머지 세 글자를 채우는 것도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세 칸을 채우는 것, 일렬을 배워놓으니까 3팩토리얼 6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BD라는 문자열이 나오려면은 요 문자열 전에 A로 시작하는 거 다 나와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BA로 시작하는 거 다 나와야 되고요. BC로 시작하는 거 다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BD로 시작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럼 여기까지 총 몇 개예요, 이게? 36개네. 그치? 개수가. 그 무슨 뜻이야? 얘가 1등이면요. 얘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 글자가 36번째랄 거라는 얘기예요. 그쵸? 따라서 그 다음 글자는 37번째 글자일 거라고요. 이해가요? 37번째 글자가 뭔데? BD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죠. BD를 제외하고 나면 남은 글자가 AC이므로 ACE 이렇게 순서로 쓴 게 바로 37번째 글자예요. 이해가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하다 보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 요 다음 글자가 BDA까지는 그대로 쓰고 CE만 뒤바꾼 EC 해서 찾는 게 이거잖아. 그치? BDAC. 이게 바로 보다시피 38번째 글자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자열이 나오기 전까지 몇 개나 흘러갔을까를 세야 돼요. 보통은 지금처럼 끝에 3개쯤 남으면 노가다가 편합니다. 이해가요? 끝에 3개쯤은 막상 쓰는 거 어렵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 ABC가 남으면은 세 글자 ABC가 남으면은 쓸 수 있는 게 6개밖에 없거든 어차피. 그치? 첫 번째 글자가 ABC, 그 다음 글자가 ACB, 그 다음 글자가 BAC, 그 다음이 BCA, 그 다음 글자가 CAB, 그 다음에 CBA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3개밖에 안 나오면은 6개의 글자를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순서대로 쓰는 게 사전식 배열로. 이해가요? 그래서 끝에 3개가 남았을 때는 거의 노가다를 합니다. 그게 빨라요. 저것도 또 나눠가지고 또 BDA로 시작하는 건 몇 개고 또 BDC로 시작하는 건 몇 개 이렇게 하면 피곤해지니까 일단 뒤에 3개 남기 전까지는 누적 개수를 빨리빨리 셉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글자까지 일치가 됐네? 3개밖에 안 남았네? 해서 또는 이제 노가다 하세요. 이렇게. 37번째는 얘니까 그 다음 글자 38번째구나. 이런 식으로. 뭔 말하는지 이해 가요? 거의 뭐 래퍼에 가깝죠? 별로 적는 건 없는데 래퍼예요. 그럼 얘는 어떨 것 같아요? 75번째 글자. 아하,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다고 아까? 4패. 24개? B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을까? 또 마찬가지로 또 합해. 24개. C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을까? 이것도 4패. 24개. 여기까지가 도합 72개예요. 그쵸? 즉 A로 시작해서 첫 글자가 첫 번째 글자라면 C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 글자가 72번째 글자입니다. 따라서 D로 시작하는 맨 첫 번째 글자가 73번째 글자인 거고 73인데 75 찾는 거니까 간단하게 노가다 뛰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해가요? D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글자가 73번째인 건 이해가요? 73번째인 건 이해가요? D로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뭐야? D, A, B, C, E야. 그치?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앞에 요거 2개는 냅두고 뒤에 3개만 바꾸는 거 아까 해봤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럼 74번째 뭐겠어? D, A 그대로 쓰고요. B 쓰고 요거 2개 바꾸면 돼요. E, C라고 이렇게. 그쵸?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D, A 쓰고요. B로 시작하는 거 다 했으니까 C로 시작하는 B, E가 되겠네요. 답은 닭배. 닭배예요. 닭배. 이해 가요? 요거 한두 번만 연습하면은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한두 번만 연습하면 되게 쉬운 문제. 그러니까 대신에 천천히 하세요. 실수하고 막 이러지 말고 누적 개수 현재까지 몇 개 나왔지? 현재까지 몇 개 나왔지만 잘 셀 줄만 알고 남은 3개의 칸만 남았을 때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푸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것만 반복해 주시면은 할만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연습 문제까지 숙제, 유형편도 숙제, 그리고 올리드도 숙제.